네,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FOMC 회의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글로벌 시장과 우리 증시 또 연계해서 말이죠. FOMC 회의 자체에서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줄 이슈들이 나올 만한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멘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라크 내전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하락이나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어떤 훼손되기보다는 역시 보신 것처럼 하락 자체도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대에서 반등이 나타났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곧바로 2천선 근처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그 유럽중앙은행의 어떤 그 양적완화 경기부양책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경기부양 기대감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악재들과 상쇄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연관돼 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그 미 연준위원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다소 그 본의 아니게 이제 인상을 고려하는 어떤 말실수를 좀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이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오히려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의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큰 흐름들이 바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 저성장 기조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주택시장의 부진이 사실은 그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택시장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좀 살아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택시장의 어떤 부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요번에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미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무슨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그런 판단이 들고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 인상 부분과 연관지어서 실제로는 요번에는 사실 그 정책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그 어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스케줄이 만약에 그 구체적으로만 제시가 된다고 친다면은 상당히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 그 시나리오가 이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연관지어서 인상을 하긴 하되 어떤 적극적 인상보다는 이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준다면은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면은 상당히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호재 쪽으로 좀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경제 관료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수 시장의 어떤 그 확대 내지는 부양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주택 가격과 연관돼서는 LTV나 DTI 같은 부분들 이게 이제 아직 부동산 쪽에서 그 규제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조금 그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원달러 환율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로 계속 가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떤 원달러 환율 강세라는 부분들을 그 어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를테면 그 워낙 약세로 좀 진행을 시키는 이런 시도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내수 시장의 어떤 성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내수 부양 기대와 관련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업종이 역시 보시는 것처럼 건설이나 유통,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그 내수시장의 어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는데 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통이나 음식료와 같은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좀 뭐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내수 부양 얘기도 들리다 보니까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장세가 보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종목별로 상당히 종목 움직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유망하다라 기대를 가져볼 만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종목을 짚어보기 앞서서 좀 업종 위주로 먼저 알아보면서 대응 전략을 꾸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종목을 구체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먼저 업종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물론 지수는 계속해서 그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내지는 그 업종 내에 속한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 흐름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업종을 따진다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강하게 오르는 업종이 역시 반도체 관련 업종 종목들이죠. 역시 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뭐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은 역시 이제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이제 화학 업종들에 대한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간의 어떤 실적 부분이나 이런 1분기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뭐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상당히 그 주가 흐름들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업종이 뭐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종목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내수 시장의 어떤 부양과 연관지어서 그 관심을 볼 만한 그 업종이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 직접 연관성이 큰 건설 업종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내수 침체 회복과 연관된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뭐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가격이 그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가격 논리만으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급상에 어떤 특별한 악재에 노출되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연동해서 같이 빠졌다라고 친다면은 계속해서 그 저가에서 접근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역시 그 긍정적인 접근이 일단 지금은 필요한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답보 상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수급 현황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일단 흐름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부품 업종에서는 한일화 같은 종목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일화 같은 종목들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뭐 국내 시장의 어떤 주택 건설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 그 가장 수혜를 볼 회사가 일단 현대산업개발 정도로 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동반해서 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종목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실 만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좀 말씀드린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훼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종목까지 두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